예,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대해서 기대감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간 사회에서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는 내용들인데요. 조금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경제, 그중에서도 뭐 주식 얘기를 같이 하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급등락이라는 게 차트가 제일 잘 보여주잖아요. 그 전에 얼마 전에 되게 유명한 아이돌이 일찍 생을 마감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조금 더 살고 버티다 보면은 분명 좋은 날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정말 앞이 없고 앞이 깜깜하고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살아보면 느끼는 게,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뭐 이렇게 자살도 생각을 해보고 너무 앞이 캄캄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진짜 살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지 싶을 정도로 좋은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일들만 계속 오는 경우들이 있죠. 어떤 순간에 이렇게 몰아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그게 어떤 한 인간이 10년, 20년 무조건 안 좋은 일만 몰아친다,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상 중간에, 그러니까 약간씩의 뭐랄까 좀 좋아지는 것들도 있단 말이죠. 이걸 말로만 하면은 되게 추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좀 차트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팬데믹 동안 이런 식으로 막 주식들이 올라갔어요. 물론 여기 안에도 등락들이 있었습니다. 등락이 없었으면은 뭐 요거를 다 먹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 되게 많이 보는 경우 일본의 버블 붕괴도 마찬가지고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이걸 약간 사람의 기대감, 기분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때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사람이 기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기분이 좋고 기분이 뭐 되게 기분이 좋은 거에서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면은 마약을 하게 되면은 그 한계를 좀 뛰어넘는다라고 하죠. 뭐 마약 얘기가 나온 김에 마약 얘기를 해보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준에서 양적 완화를 한 게 어떻게 보면은 마약을 뭐 복용을 한 거랑 마찬가지로, 내가 원래 올라갔었어야 할 기분 업이 요 정도였었는데 되게 아픈 상황이었잖아요. 우리가 아픈 상황에는 막 이렇게 좀 사실 마약을 주입을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원래는 요 정도까지의 기쁨과 기대감을 가졌어야 되는 건데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기분이 여기까지 좋아졌단 말이죠. 하지만 인간이 기분이 좋아지는 거는 사실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좋아진다 하면은 바로 이렇게 기분이 다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한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기분이 업다운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마약이 없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떨어지면서 무조건 떨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냥 이렇게 반등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떨어질 때마다 좀 그런 거죠. 다시 약 좀 줘라. 나 이제 약 없이는 못 살겠다. 약이 있는 세상이 이게 기본이 돼버렸다. 약 좀 줘라 했는데, 자,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금리 인하를 사람들이 기대를 하거나 아니면은 인상을 중지를 하거나 하는 게 사람들의 기대감이 있었어요. 실제로 미국 S&P랑 나스닥 차트를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니까 나스닥이 쭉 떨어지다가 안 올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연준에서 금리를 안 올린 적은 없거든요. 근데 계속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번에 인상을 중지하지 않을까? 아니면 여러 가지 나래를 펴는 거예요. 0.5를 할까? 아니면은 0.25를 할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감을 막 가졌어요. 사실은 0.5를 하든 0.25를 하든 이 주식 차트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근데 사람의 기대감이라는 거는 한 번에 꺾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기대를 가져서 올랐다가 아니네 하고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기대를 가졌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기대를 가졌다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사람의 심리라는 거는 기대감, 심리 이런 방향이 바뀌는 거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리가 일본의 버블이 붕괴할 때도 순식간에 그냥 뭐 꼬꾸라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이제 아주 긴 차트를 봤었을 때 느낌인 거고 그때 아주 가까운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내려가면서도 반등을 할 때도 있고 뭐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계속 다시 오르는 거 아니야? 다시 오르는 거 아니야? 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를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네, 오를 때 얘기는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 기대를 갖고 희망을 갖다가 계속 하게 되면은 이제 이거를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겹쳐지게 되고 그리고 경험이 있게 되면은 이제 요런 기대감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실 금리가 인하를 하던지 금리를 인하를 하지 않던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아요. 지금 뭐 증시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들이 하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스터 마켓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이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아니면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작가가 나중에 잘 될 작가냐, 어떤 작가냐에 대해서 사람 됨됨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 사람의 뭐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성적표도 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100% 내가 원하는 사람만 뽑을 수가 없어요. 결혼정보업체에 가가지고 내가 이 사람의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리 객관적으로 본다고 해도 실제로 만나서 겪어봐야지 이 사람이 나랑 맞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기업을 보면서 주식 투자를 할 때 재무제표를 보고 하는 것도 맞죠. 하지만 적정 가치라는 게 실제로 있다라고 하면은 주식시장이라는 건 없습니다. 결국에 어떤 사람은 가치 평가를 다르게 하는 거거든요. 나는 오를 거라고 기대하고 저 사람은 다를 거라고 기대하고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가 되는 겁니다. 생각이 다른 거를 용납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래는 일어나지 않아요. 부동산이건 어떤 자산이건. 자산 시장의 기본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쭉쭉 내려가다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진짜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쭉 무조건 미끄러져 내려갈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렇지 않아요. 네, 정말 재밌게도 뭐 저의 인생 경험에 대해 비춰 얘기를 해보면은 어딘가 지원해도 떨어지고 지원해도 떨어지고 지원해도 떨어지고 지원해도 떨어지고 해요. 그러면은 인생이 계속 그냥 우울하고 나락으로 가고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실적이 좋아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뭔가 갤러리에서 갑자기 뭐 상을 받거나 작품이 판매가 되거나 어디 선정되거나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올라가는 게 맞겠죠. 그게 아니라 너무 우울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갑자기 친구가 와서 야, 너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지 마. 너 지금까지 힘든 일이 있었으니까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희망을 가져. 힘내. 다 그런 일 겪는 거야. 희망을 가져.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나아진 거는 없는데 이 사람이 옆에서 북돋아 줍니다.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아져요. 뭐 이게 아니라고 하면은 내가 계속 우울하게 있다가 그러니까 계속 우울하기만 하면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를 당하던가. 그런데 내가 이렇게 우울하게 있으면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너무 힘들고 하다 이렇게 해서 뭐 술도 마시고 해서 자고 이러는 다음에 다시 우리는 또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이 되죠. 해 뜨는 걸 보면은 또 기분이 좋아지고 그냥 뭐 햇볕을 보고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기분이 좋아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앞으로는 희망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래 생각해보니까 뭐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주식도 도대체 이게 왜 오르지 싶은데 오르는 것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아니면은 가치나 실적이 뭔가 변하지 않았는데, 펀더멘탈의 변화가 없는데 그냥 주가가 오르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그냥 너무 많이 빠졌다. 근데 그 가치에 대한 뭐 퍼나 이런 거에 대한 상관이 없이 너무 이거에 그냥 기대감이 없고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람이란 그래요. 거기서 내가 자살을 할 게 아니라고 하면은, 생을 마감을 할 게 아니라고 하면은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격차가 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등은 언제든지 있어요. 그 반등이 크던 작던.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계속 깨지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깨지고 하다가도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게 되면 이제 생을 마감을 하는 거고, 마감을 하지 않으면은 심지어는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희망을 다시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심폐소생술하고 비슷한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냥 쭉 일자로 쭉 떨어지게 되면은 심장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바운스를 하지 않고 그냥 쭉 내려가서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만큼 내려갔으면은 다시 심폐소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상장 폐지를 안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정말 최근에 느낀 건데, 사람들의 여론이 정말 안 좋고, 야, 더 이상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고 기대감이 없어요. 기대감이 없었을 때가 진짜 정말 끝났어, 이럴 때가 바닥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 심리랑 마찬가지로 내가 진짜 더 이상 끝났어 하는데, 아까 사람의 기분이 좋아지는데 한계가 없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라 그랬잖아요. 근데 마약을 먹으면 더 좋아질 수도 있기는 한데, 사람이 우울해지고 하는 데는 어느 정도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한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마약을 하게 되면 그 등락이 너무 커가지고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이렇게 우울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다시 또 이렇게 괜찮아져요. 뭐 마약 중독자라고 하더라도 그래, 내가 어디다가 저번에 좀 남은 마약이 있지 않을까? 라는 거를 좀 찾으면서 갑자기 기대감을 가지면서 기분이 좋아진다라든지, 어쨌든 희망이 박살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뭐 이게 펀더멘탈이 좋았을 수도 있고 그냥 기대감일 수도 있을 텐데, 기대감에 대한 얘기는 아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기대감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뭔가 좋은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전시에 발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기대를 갖습니다. 사람은 뭔가를 잃었을 때보다 기대를 가졌을 때가 사실은 더 기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는 경우에 굉장히 많은 경우가 좋은 실적을 발표했을 때, 아니면은 우리나라 주식에서도 많이 봤지만 삼성전자가 막 최고 실적을 냈대요. 앞으로 너무 좋을 것 같대요. 좋은 전망. 저도 옛날에 기억이 나는 게, 애플이 $200 넘을 거다라고 막 여기저기 기관에서 발표를 하니까 180 몇 달러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200를 찍지 못했었는데, 희한하게 좋은 실적, 좋은 전망이 나오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되게 유명하죠. 실적이 박살났다고 하고 막 안 좋다고 할 때 오르고, 실적이 너무 좋다 하는데 떨어지고,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 오르다가,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적이 막상 좋게 나오면은 더 오를 때도 있기는 한데, 그러고서 그냥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은 내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해서 짝사랑했었던 사람을 만나거나 해가지고 실제로 만나서 더 행복하고 더 좋을 수도 있기는 한데, 막상 만나면은 사실은 기대만큼이 아닌 경우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야, 진짜 난 나중에 전시 한 번만 했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작품 하나 팔리면 진짜 좋을 것 같고, 아트페어 한 번만 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실제로 한번 나가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별거는 또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기쁘거나 아니면은 뭐 그림 하나 팔았다고 해서 돈이 막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벌리지도 않고,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게 맞나? 나한테 지금까지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제 불안도 생기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계속 좋은 일이 생기는 게 맞아? 내가 계속 기대감을 가지면은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높은 기대감은 실망을 불러오는데, 사실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굉장히 많은 게 기대를 높게 가지지 말라는 걸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 뭔가 이렇게 더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 기대감이 높은 만큼 실망도 크니까. 자, 그래서 기대감이 높은 만큼 실망이 크다. 그래서 기대감이 높은 만큼 실제로 좋은 게 나와도 그냥 괜히 시무룩한 거죠. 돈을 받았을 때보다 나 내일 돈 받을 돈이 있어 할 때가 더 기분이 좋은 것처럼, 일요일보다 금요일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이 있을 때가 더 좋은 것처럼, 우리가 일요일 옛날에는 그 개그 콘서트 딱 노래 들으면 그때부터 우울하잖아요. 내일부터 회사 출근해야 돼, 학교 가야 돼 하면서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왜냐면 일요일만 기다려왔는데 일요일이 되니까 기분이 다운돼요. 벌써부터 내일 학교 갈 생각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다시 또 떨어질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쭉 올라가는 차트만 본다라고 하면은 쭉 다시 또 올라가요. 막 좋은 일들이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게 맞나? 또 너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 그러니까 고민이 돼요. 사람이 너무 잘 돼도 이게 계속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100만 원에서 1억이 되면은 뭐 내 기분이 2배 좋아질 수 있어요. 1억에서 10억이 되면은 거기서 또 2배가 좋아질 수도 있을 텐데, 100만 원에서 1억이 된 것만큼 1억에서 10억이 됐을 때 그 엄청나게 또 기쁘진 않을 겁니다. 그냥 근데 10억에서 100억이 된다고 해서 또 2배 행복해지지 않고, 100억에서 1000억이 된다라고 해서 2배 행복해지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행복도는 더 떨어질 수도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오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이쯤에서도 의심을 합니다.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라고 하는데, 내가 기대할 것들이 있고 더 좋은 일들이 생기네 해가지고 진짜 좋은 일들이 막 있다 보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기다리던 파티, 시상식이었는데 시상식이 끝나고 뭔가 허무한 것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기분이 마냥 계속 좋아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짧게 봤을 때고, 이게 팬데믹 때 약간 이런 차트였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아주 길게 봤을 때 뭐 10년이나 뭐 20년, 30년 길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람의 행복도 기대감 이런 것들은 인생 전체로 보면 우상향할 수도 있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상승과 하락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요게 한 93년도부터 지금까지의 S&P 500인데요. 미국이 지금까지 꾸준히 상승을 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인생 평탄하게 살았네 참. 뭐 별 걱정도 없고 어차피 그냥 지나고 나면은 뭐 좋았네 계속,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요 하나하나로 보면은, 자, 요때는 금융위기 때였죠. 금융위기 때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세상 망하는 거 아닌가, 미국 부도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걱정도 하고, 이게 요렇게 멀리서 보니까 작아 보이지만 엄청나게 큰 등락이었어요. 이게 154까지 갔다가 70대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반토막이 났었죠. 근데 인생의 멀리로 보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길게 살다 보면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뭐 결국에는 뭐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또 니케이 지수를 보면은, 니케이 지수 때 이제 일본 지수니까 계속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것도 그냥 쭉 올라간 것 같지만 등락이, 엄청난 등락들이 있으면서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가 83년부터 89년까지 6년에 걸쳐서 올라갔어요. 6년에 걸쳐서 올라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때도 의심하다가 오르고 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내 인생에서는 뭐 계속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다가 떨어진 다음에도 이때도 다시 오르면은 거봐,
이때처럼 다시 또 오를 거야. 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오를만 하면 떨어지고, 오를만 하면 떨어지고, 오를만 하면은 떨어지고, 굉장히 큰 횡보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 일본도 그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요때를 회복을 하진 못했지만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심한 고문을 계속 당하던 일본인들은 결국에는 큰 기대감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일본 가서 느낀 거는 사람들이 뭔가 진취적으로 뭔가를 해야지, 뭔가를 뭐 이렇게 한다라기보다는 오랜 희망 고문으로 기대감이 좀 사라진 거죠. 뭔가가 오른다라는 기대감. 근데 뭐 불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낮은 기대감은 오히려 행복을 가져오고, 제가 저출산 얘기를 했었을 때 사실 출산의 가장 큰 포인트는 기대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객관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삶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거는 저는 객관적인 지표나 그런 게 아니라 기대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밥도 못 먹고 잘 데도 없고 화장실도 없는 데서도 그냥 아이를 낳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기대감이 굉장히 낮아서, 근데 내가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충족하지 못하면은 너무 불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불행의 기준은 객관적인 지표가 아니라 사실 나의 기대감에 있다라는 거죠.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도 대부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도 출산율이 반등을 하게 된 계기가 굉장히 뜨거운 자산의 상승과 하락을 겪은 다음에 사람들이 기대감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뭐 이대로 계속 산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내가 높은 기대감을 갖지 않아서 출산율이 좀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 나라의 출산율 지표들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대감 지수랑 보면은 어느 정도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가 옛날에 다른 영상에서 길게 얘기했으니까, 우리나라는 언제나 우상향만 봐왔었기 때문에 발전을 하고 더 잘 살고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좋은 집에 사는 게 당연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발전을 하지 않는 거는 오히려 퇴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당연한 기대이기 때문에 발전을 하지 않는 거는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현상 유지는 불행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그거를 억지로 내가 기대감을 갖지 말아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없어지려면은 희망 고문이 계속 10년, 20년 하면서 세대가 바뀌면서 그게 그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일본에서 오토바이 타는 폭주족들은 5, 60대 이상 할아버지들만 있고, 할아버지들은 굉장히 진취적인데 젊은 사람들은 막 초식남,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의욕이 많이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오늘 한 얘기를 뭐 요약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 기대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도 연구를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사람은 무한대로 계속 그냥 기대감이 계속 높아질 수도 없고, 무한대로 계속 기대감이 낮아질 수도 없어요. 사람의 기분이란, 기대감과 기분은 또, 기대감과 행복은 또 바로미터로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못 살던 아이가 되게 싸구려 장난감이라도 하나를 가지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할 수 있겠지만, 재벌집 아이가 아무리 비싼 장난감을 갖다 줘도 그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은 얘는 비싼 거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더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 인간의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나의 기대감에 따라서, 재벌인데 무슨 기대가 있겠어요. 내가 세상에서 갖고 싶은 장난감만 있으면 다 가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좋다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객관적인 지표, 자산이나 그런 것들도, 또 주식이랑 부동산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주식은 그런 기분들이 즉각 반영이 되지만 부동산은 사이클이 크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상승하는 기대감들을 꺾기도 쉽지 않고, 한 번 꺾인 기대감을 다시 상승으로 만드는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파는 게 어쨌든 긴 텀을 보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도 상장 폐지되지 않고 사람도 죽지 않는 이상 영원한 하락도 없고 영원한 상승도 없다. 아무 이유가 없어도, 그래 갑자기 내가 그냥 이렇게 우울해 있으면 안 되지,
하면서 갑자기 기분을 좀 업시킨다라든가, 주변의 친구가 갑자기 고기를 사주면서 기분이 업시켜준다라든가,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너무 기분이 다운되어 있으면 희망을 갖고, 너무 업되어 있으면 또 허무해진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다음에 또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을 연구해서 기대감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